AI로 소설 쓰는데 아마 막상 해보시면 뭐야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뭐 공지 드린 대로 뭐 어떤 의미 있는 소설을 써줘, 아니면 뭐 어떤 의미의 어떤 내용이 담긴 소설을 써줘 하면은 쑥 써줍니다. 어, 내 속에 숨겨둔 놀라운 가능성에 대한 소설을 삼천자로 써줘, 이렇게 하면은 얘가 써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그냥 천자로 일단 했고요. 자, 이런 소설을 써달라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잠들어 있는 가능성, 뭐 유리창에 맺혀 있는 뭐가 있고, 강현우는 한숨을 내쉬었고, 35세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쭉쭉쭉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이것만 하면 정말 허무합니다. 그래서 아휴, 뭐야, 의미도 없고 글 쓰는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AI로 소설 쓴다는 건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뭐 경험 삼아 좋습니다. 요건 뭐냐면 초벌구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AI를 쓰는 거는 초벌구이. 여기에 이제 가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뭐 소설 3천자로 써줘, 소설 5천자로 써줘, 쭉 나왔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AI로 소설 쓴다는 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왔어. 근데 쭉 읽어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아, 그랬더니 뭔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얘다 뭐라 그랬냐면, 야, 이게 등장인물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등장인물과 주인공을 사람이 아닌 고양이로 바꿔서 다시 써줘 라고 했어요. AI 소설 쓰기의 백미, AI 소설 쓰기의 핵심은 이제부터예요. 뭐 저는 일단 샘플로 하려고 천자만 썼는데 뭐 3천자, 5천자, 뭐 이렇게 만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사람이 직접 썼거나 직접 타이핑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누가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 독자들 반응, 혹은 뭐 출판사의 반응을 보니까, 야, 이게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고 고양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어때요? 실제로 내가 타이핑을 다 쳤다면, 야, 이것도 언제 바꾸냐, 5천자, 만자, 언제 바꾸냐 이러죠. 근데 AI는 어때요? 아, 사람을 고양이로 좀 바꿔줘봐. 클릭 눌렀어요. 아, 고양이가 나왔어요. 아, 유리창에 맺힌 앞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같지만 고양이로 바뀌었어요. 집고양이. 아까는 사람이었는데 집고양이로 바뀌고 어디 노묘도 나타나고 이래요. 스토리는 같지만 등장인물이 고양이로 바뀐 거예요. AI 소설의 핵심은 이겁니다. 초벌 나온 걸 가지고, 초벌구이 한 걸 보고 내가 미숙한 거를 계속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바꿔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AI 소설 쓰는 나는 뭐예요? 나는 감독인 거예요. 영화 감독처럼 소설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감독 입장에서, 아, 자, 글 써봐. 써왔어? 이것 좀 바꿔봐. 그럼 밑에 실제 영화 현장에서 막 촬영 감독이라든지 다른 시나리오 작가들이 막 해가지고 또 촬영하겠죠. 그럼 또 갖다 주면 이제 나는 감독이니까, 영화 감독, 소설 감독이니까, 여기 좀 바꿔봐. 이제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AI로 소설 쓸 때 재미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바꿨어요. 읽어보니까 좀 그렇어요. 근데 아, 저는 요 배경이, 그러니까 고양이로 한 건 마음에 들었는데, 배경이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이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했어요. 그래, 그러면 요거 배경만 요걸로 한번 바꿔보자 라고 또 클릭 딱 해요. 그랬더니 어때요? 배경이 바뀌었어요. 오키나와 나하시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고 어디 시골 마을인데, 스토리는 똑같아요. 배경만 바뀐 거예요. 이게 AI 소설 쓰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만들어진 걸, 초벌 나온 걸 보고 내가 나의 안목을 가지고 요걸 바꾸면 더 재밌겠다, 요걸 바꾸면 조금 더 흥미롭겠다, 이런 걸 하는 게 AI 소설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 스토리가 나왔어요. 저는 항상 스토리 나오면 저는 뭐 표지도 만드는데, 우리 이 소설책이 어때요? 사파도 하나 정도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 소설에 어울리는 사파를 그려줘 또 리튼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물론
요 리튼의 채팅창에서는 바로 사파를 그려주진 않아요. 뭐 다른 뭐 챗 GPT 같은 경우도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리튼이 그래요. 저는 직접 이미지를 그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요거 이용해서 다른 이미지 만든 AI 도구에서 사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리튼에서도 다른 데 클릭하면 사파 그려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 제작 요거 클릭하면 사파를 그려줍니다. 근데 리튼의 이미지 제작 도구 보면은 한 200자 정도 내가 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넣는 걸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요 내용 200자로 써줘. 사파가 잘 그려질 수 있는 프롬프트, 그러니까 명령어예요. 명령어 내용. 그 200자로 써줘 하니까 얘가 이렇게 200자 정도 딱 써줬어요. 요거를 그대로 그 사파 그리는 AI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여기 이미지 제작을 클릭하고, 그럼 이제 리튼 이미지 제작 도구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리튼인데 그 안에 그냥 글자로 대화하는 그 공간도 있고, 이미지 만들어주는 도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묶여서 리튼이란 브랜드로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채팅창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AI 도구인데, AI 도구가 엄청 많아, 종류가. 이미지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이미지 편집해주는 것도 있고, 이미지 배경만 지워주는 것도 있고, 글만 써주는 것도 있고, 검색만 해주는 것. 아무튼 그 도구가 엄청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걸 묶은 브랜드가 리튼이라든지 챗 GPT라든지 이런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건 아까 글씨를 쓰는 건데, 이미지 제작 도구도 있다. 리튼에서는 무료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 설명, 여기에 아까 그 200자로 된 거, 200자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00자를 넣고 이미지 제작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미지가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어요. 사파로? 오, 괜찮죠. 뭐 고양이도 있고. 그런데 저를 조금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에 좀 들지 않아서 다시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 제작 다시 눌러요. 누르면 계속 새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미지 다시 제작할까요? 저장하지 않은 이미지는 삭제돼요. 저는 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제작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 이미지 배율도 가로로 좀 길게 해서 다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사파로 쓰기로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또 한 편의 소설이 만들어졌습니다. AI로 소설 쓰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글쓰기 할 때 뭐 랜덤 세 단어를 쓰든 주제별로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글쓰기의 핵심은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제가 단어 포스트잇에 써서 첫날 여러분 할 때 하는 거 있는데, 그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전통적인 방식의 글쓰기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AI로 글 쓰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얘가 어디서 찾아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디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클릭하니까 얘가 쫙 써주는 거고, AI 글쓰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걸 가공하는 거예요. 초벌구이 된 거를 양념을 새롭게 다시 하고 구이도 더 맛있게 굽고 뭐 튀기고 이렇게 다시 가공을 하는 게 AI 글쓰기의 핵심입니다.